신이치는 굳게 악수를 나누면서 그 건투를 상찬했다. 동지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공방전을 전개하셨다는 보고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분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학회는 강합니다. 그것이 이체 동심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하 내동하면서 신심을 의심하고 학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언젠가 크게 후회합니다. 시니치의 뇌리에 계목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계에 이르리라. 천의 가호가 없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현세가 안온하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나의 제자에게 조석으로 가르쳐 왔건만 의심을 일으켜서 모두 버렸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조.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때에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과감한 투쟁은 광포사의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신이치는 아키타 문화회관에 도착하기까지 9번에 걸쳐 동지들을 격려하고 계속 대화했다.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과 함께 신이치의 차에 타고 있던 도호쿠장 야마나카 아키오는 그 행동을 곁에서 보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자의 혼을 쏟자며 진검 승부로 계속 격려하신다. 이것이 선생님의 학회의 마음이다. 나도 동지를 진심으로 소중히 하고 격려하자. 정신의 계승은 말로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가르치고 나타내야 이룰 수 있다. 아키타 문화회관에서는 많은 동지가 신이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관 뜰에는 신이치가 쓴 아키타 벚나무라는 글자를 새긴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제막식과 기념 식수가 준비되어 있었다. 회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면서 제막과 식수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기념 촬영도 했다. 신이치가 회관 안을 시찰할 때 안내를 맡은 현장 고마스다 도시이사가 현관 앞 광장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어제는 눈이 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군요. 청천 광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폭풍우도 눈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고 맑은 날이 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고마스다는 환하게 웃었다. 청천은 저희의 맹세입니다. 10년 전인 1972년 7월 일본에 큰 비가 내렸다. 시니치가 지도차 도호쿠의 센다이를 방문한 9일까지 규슈와 시코쿠 방면에서는 산사태가 나고 벼랑이 무너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다. 1972년 7월 호우다. 아키타현에도 큰 비가 내려 현 북쪽의 하천이 범람해 수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아키타에서는 12일에 시니치와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 호우로 어쩔 수 없이 중지해야 했다. 하지만 시니치는 야마가타현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11일에 아키타로 왔다. 수해를 입어 틀림없이 모두 의기소침해 하고 있으리라. 그러니 만사를 제쳐두고 아키타로 가서 가장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격려하자는 마음에서였다. 아키타 회관을 방문한 시니치는 아키타현 각지에서 일어난 호우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묻고 간부를 파견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 잇따라 손을 썼다. 회관에서 열리는 회합에도 참석해 변독 위약의 신심을 외쳤다. 이날은 이미 비가 그치고 하늘은 아름다운 저녁 노래에 감싸여 있었다. 이후 아키타 동지에게 청천과 저녁놀은 호우라는 시련을 극복한 상징이 되었다. 아키타 동지는 지금 정신의 승려들이 일으킨 폭풍우와 같은 종문 사건에서 승리하고 환희의 청천 속에서 신이치를 맞이했다.
그런 만큼 청천광장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고마스다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동지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아키타에 도착한 날 저녁, 아키타시 시내에서 도호쿠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오마가리, 노시로 등에 있는 사찰에서 정신의 승려가 학회원에게 가한 가혹하고 비도한 처사를 낱낱이 보고받았다. 어느 사찰에서는 법요를 부탁하자 승려를 부르고 싶으면 학회를 그만둬라 라며 이때다 하고 압박했다. 그런 공갈에 굴할 수는 없었다. 희롱하듯 바라보는 탈의자들 앞에서 학회원들은 대블록장, 훗날 지구부장의 도사로 목소리를 모아 당당하고 엄숙하게 독경, 창제하고 법요를 진행했다. 다른 사찰에서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젖어 있는 부인부원에게 승려가 학회 따위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도저히 성직자라고는 볼 수 없는 처사였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오마가리, 노시로의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간부를 파견할지도 검토했다. 신이치는 감투를 정계한 동지들을 우러러보는 심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정의를 관철한 여러분을 어머분이 크게 찬탄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리더는 모든 동지를 크게 포용하고 꿋꿋이 지키기 바랍니다. 이때 세심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배려 없는 사소한 말투에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심의 세계에서는 부주의한 언동이나 폭언으로 동지를 퇴전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지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을 존중하고 상식 풍부한 인격을 연마하는 세계가 바로 우리 창가학회라는 점을 깊이 자각하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도호쿠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아키타 문화회관으로 돌아온 뒤에도 스태프들과 함께 근행하고 청년부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신이치가 이날 하루 동안 격려한 멤버는 약 1000명에 달했다. 또 신이치는 많은 동지가 집에서 모든 행사의 대성공을 기원하고 창제를 보내주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목을 보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멤버들로 눈 속에 아키타지도 영광그룹을 결성했다. 이튿날 11일은 아침부터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햇살이 눈부셨다. 정오가 되기 전 신이치는 도호쿠 방면과 아키타현의 간부들과 함께 학회 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아키타 회관으로 갔다. 이 회관은 지난해 말에 아키타 문화회관이 완성되기까지 현의 중심회관으로 사용된 법성이다. 이곳에서 원단부터 한 달 동안 신이치가 추진한 세계 평화의 발걸음을 소개하는 평화 행동전이 개최되고 있었다. 신이치는 연말 연시도 반납하고 준비와 운영에 힘쓰는 청년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아키타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애쓰셨네요. 운영을 맡은 스태프와 안내 담당 멤버들에게 말을 건네고 전시회를 감상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대표 멤버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간담한 뒤 공로자의 집을 찾아갔다. 일찍이 도호쿠 지방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아키타 지부 초대 지부장 고 사토 고지의 집이었다. 고지는 1953년 39살에 입회했다. 도쿄에 나와 있던 막내 동생이 먼저 신심을 시작한 뒤 형제들을 절복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장남인 고지를 제외하고 동생들 4명이 차례로 입회했다. 사토는 학회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학회는 이렇게나 많은 청년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런 학회의 회장을 꼭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제2대 회장인 도다 조세이를 찾아갔다. 대화한 뒤 도다는 사토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키타를 부탁합니다. 그 기백과 인품에 감격해 사토는 망설이지 않고 예, 아키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생명과 생명의 공감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입회한 사토 고지는 진지하게 학회 활동에 힘썼다. 원래 바르고 올곧은 성격이었다. 당시 가마타 지부의 야구치 지구에 속해 있던 아키타에서는 시니치의 장인인 하루키 요지가 지구 부장을, 장모인 아키코가 지부 부임 부장을 맡고 있었다. 매월 두 사람은 지도와 격려를 위해 야간 열차를 12시간이나 타고 아키타를 계속 오갔다. 그리고 사토 형제에게 신심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심을 담아 가르쳐 주었다. 함께 개인 지도와 절복도 하러 다녔다. 어서를 배독하고 확신 있게 불법의 법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순박하고 사랑스러운 아키타 동지들은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이 습득하면서 급속히 힘을 키웠다. 신심의 계승은 실천을 통해야만 이룰 수 있다. 후배는 선배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 배우고 성장한다. 사토가 입회하고 1년 뒤인 1954년 800세대의 진용을 갖춘 아키타반이 탄생한다. 그리고 아키타반이 아키타 지부로 발전한 1956년 사토는 지부장에 취임한다. 이때 지부 부임부장이 된 사람이 여동생 사토 데스요였다. 사토는 온천 등을 시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종문의 총본산에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도다 조세이는 1955년 1월에 사토에게 지하 수맥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총본사는 메이지 시대부터 가끔 수맥을 조사했지만 지질학자들은 수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마다 수많은 학회원이 방문하고 종문이 번창하면서 마실 물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 과제가 되었다. 사토는 약 석 달 동안 목표한 곳을 200m 정도 팠지만 지하 수맥을 찾지 못했다.